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형제 조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두 분이 서로 멱살 잡을 뻔했었는데 멱살은 안 잡아요. 왜냐면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아. 내가 뭐 10년만 젊었어도 안 그렇잖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진정서 약간 좀 떨어진 것 아니 같아요. 진심입니다. 진심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뉴스타파에서 그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좀 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은 좀 큰 뉴스가 하나 있어갖고 그것도 좀 이따 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뉴스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윤석열 오늘 그 결심 공판 있었잖아요. 체포 방해 내란죄 사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내란 재판은. 체포 방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년 구형했네요. 네. 전부 다 합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구형. 저는 뭐 며칠 전부터 구형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해서 예. 대략 종합적으로 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몇 차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범위죠. 이 여러 가지 혐의잖아요. 지금 네. 체포 방해하고 무슨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또 사후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죄도 들어 있는 거고 허위 공문서 작성도 들어 있는 거고 뭐 한 5개 정도 공소 사실이 예. 요번에 이제 결심이 된 거죠. 그래서 합쳐서 10년이다. 5년, 3년, 2년. 저거는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 체포 방해가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공무집행방해가 징역 5년 이하예요. 예. 근데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면 그 형량의 해지지.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5년이 아니고 7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예.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이. 그리고 뭐 나머지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게 해서 법률적으로는 대략 뭐 저게 이제 단순 합사는 아니고 중환죄에 이렇게 가중하는 형태라 거의 맥시멈으로 하면은 뭐 법률적으로는 징역 11년 조금 넘게 구형은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지. 징역 11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는 구형을 잘 안 하니까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딱 끝자리가 관행상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요? 구형은 구형을 그러니까 좀 큰 단위로 예. 징역 끝자리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징역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구형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할 때 이제 법정형이 있고요. 그게 이제 법 조문에 뭐 5년 이하, 또 뭐 가중이 되면 뭐 7년 6개월 이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처단형이라고 있고 처단형은 이제 경합 같은 거, 경합범 가중하거나 또 빼줄 거 있으면 이렇게 처단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선고하는 거 이제 선고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사가 이제 마지막 키를 쥐는 건데 저는 뭐 지금 뭐 체포방해도 5년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 권한 침해가 3년이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한 이 허위 2년. 공문서 쓴 게 지금 2년 이렇게 나와서 총 10년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세게 일단 판사가 때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형량보다 조금 더 위로 해서 때릴 수는 있겠지만 전 그래도 10년 정도 지금 구형이 토탈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 10년 언더로 한 9년, 8년 뭐 그 정도에서 아마 선고는 선고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해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처단형, 계산을 해야 선고형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보다 형법 총론을 최근에 읽었어요. 네. 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인정하시네. 아니 당연히 저보다 최근에 읽었죠. 저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저건 어차피 체포방해 관련해서고 본재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이제 그 시작도 안 사형과 구형도 무기징역. 아직 안 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사형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그 간단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징역 아니면 무죄. 그건 말도 안 돼. 윤석열 어쨌든 오늘 최우준 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최우준 수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가 좀 그 내용도 좀 어떤 내용의 최우준 수를 할지도 사실 좀
좀 궁금해요. 또 부하 탓, 남 탓할지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좀 깎아달라 이렇게 빌 수도 있을라나? 근데 아니 근데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뭐야?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그냥 변호인 협박용? 사임한다 뭐 이거. 근데 그러니까 사임했다는 뉴스도 못 본 것 같은데. 뭐 말만 말만 하는 그렇게 거지 한 뭐. 거예요? 아. 뭐 사임해도 큰 의미는 없죠. 그냥 그러니까. 구성 붙여버리고 또 선고하면 되니까. 자, 그럼 오늘 그러니까 그 구형한 거는 선고는 1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1월 9일에 본재판 직연 재판부고 내란 재판 결심 있잖아요. 이때 이제 구형이 될 구형 거고. 나오고. 그렇죠. 뭐 특검이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당연히 내리겠지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18일 날이 이제 구속기한 만료니까 그래서 16일 날 오늘 이제 구형한 거 이제 선고할 거고 마지막에 1월 21일 날 한덕수 1심 선고가 있잖아요. 저 한덕수 1심 선고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게 어떤 그 잣대 기준점 이게 된다고 많이들 하던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내란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첫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예. 판단이기 때문에 한덕수 재판이 지금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이 장난을 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 문제가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을 빨리 끝내서 예. 판결을 먼저 하는 것도 있고 지금 1월 16일에 선고 예정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는 오늘 이 구형난 요 부분도 간접적으로는 이 내란과 관련된 판단이 일부 예.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기현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 큰 틀 안에서 중앙지법에서 2명의 재판장이 판단한 것과 아예 동떨어진 뭐 무죄라든지 공소기가 결정하기는 이제 매우 좀 입지가 좀 좁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심할 안 되고, 수는 없지만요. 안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번 크게 당한 게 있어갖고 그 안심하면 절대로 안 그래도 돼. 많이 바뀌었어요. 직연? 네. 그래요? 왜? 이번에 겨울 휴가 안 간대잖아. 아 그러니까 그 법정 휴가기 여름에는 간다. 그거 빼고 거기서 계속 그 기일을 추가했다고. 올 여름에는 2주 갔잖아요. 네. 재판 안 했잖아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아, 진짜 그러고 보면 진짜 변하긴 변했네. 그럴 뿐이 아닌데. 근데 여전히 국회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계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름에는 휴정 기간 2주 다 쉬었는데 예. 이번에는 겨울 2주를 못 쉬니. 그럼 그 변한 거는 그 휴정기 지금 안 하고 계속 기일 잡은 거는 네. 뭔가 그게 어떤 신호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우려하는 무엇보다도 그런 거 없다 이런 걸 안심시켜 주는 건가? 무엇보다도 이제 눈치를 살짝 보기 시작했다. 뭐 그 정도 의미 아닐까요?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네. 그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우려하는 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 아니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하긴 크게 계속 걱정 안 그렇게 해도 하셨지. 된다. 예. 아, 근데 반대로 이런 만큼 내란 전담 재판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시와 예. 이 견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기현 재판장의 태도가 또 달라진 면도 당연하죠.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당연하지. 생각도 예. 듭니다.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저대고 그러니까 직연 재판부도 이런 휴가도 안 가고 우리가 이렇게 태도가 하겠다. 바뀌잖아요. 태도가 바뀌는 태세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짓지 않았으면은 휴가 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우리는 짓는 게 아니고 타이르는 거고. 아, 그래? 제가 항상 쓰는 용어가 좀 거칠고 밑바닥이다 보니까 역시 맞았습니다. 아 근데 중계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중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비판적 여론이 사그라들질 않잖아요.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뉴스타파 보도가 났는데 물론 확인은 좀 돼야 됩니다. 먼저 오늘 고 소개하기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처음 이제 당대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열었잖아요. 거기서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서 말한 거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좀 듣고 가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뉴스타파에서 새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좀 저도 급하게 좀 확인을 좀 봤는데 김병기 부인이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모 씨가 동작구 의회에 배정된 업무 추진비를 부인이 사적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타파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그 보좌 직원이 예. 2022년 8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좀 얘기가 돌았나 봐요.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가 지역구니까 그렇죠. 거기 구의회에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부인이 쓰고 다닌다 이 얘기가 돌아와서 그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는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 직원이 부인 이 씨 그리고 동작구 의회 부의장 조진희 부의장하고 이제 통화한 녹취가 보도가 된 거거든요. 예. 이 보면은 업무 추진비가 7월하고 8월 그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만 쓴 것 같은데 8월 이후에는 7월하고 8월에 두 달 동안에 최소한 270만 원에서 370만 원을 이제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거는 좀 지금 뭐 특혜 받고 의전 받고 뭐 병원 빨리 받고 이런 거하고는 공항.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 그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뭐 그 항공권 숙박 부분은 뭐 청탁금지법 물론 뭐 예. 그것도 뇌물까지 뭐 열어놓고 수사한다라면 좀 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예. 그 이후에 뭐 병원이라든지 뭐 라운지 이용하고 한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적 영역에서는 충분히 저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걸 뭐 범죄로 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는 예. 건데 지금 나온 의혹은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기사만 놓고 본다면 동작구 의회 부의장에게 지금 부여되는 그 업무 추진비를 예. 그 카드를 갖다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부인. 예. 부인이 갖다 썼다 뭐 200 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게 업무 추진비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결국 예. 국회 구의원들에게 쓰도록 허용된 것이 같이 썼다. 그럼 이건 업무상 뭐 횡령이나 배임의 예. 공범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단순히 뭐 정치적인 차원만에 머무르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기사로만 봤을 때는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화 녹취를 갖다 뉴스타파에서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녹취가 나왔죠. 녹취를.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 직원이 이제 확인을 한 거야. 그 부인하고 동작구 부의회 그 조진희 부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전화 녹음을 한 건데 그때 대충 내용이 뭐냐면은 조진희 부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그 부인한테 카드를 줬다. 업무 추진비 카드를. 그리고 자기가 쓴 게 117만 원, 부인이 쓴 게 270만 원을 썼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특히 이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진희 부의장이 우리가 암만 변명을 하더라도 그 카드를 쓰는 장면이 어떤 식당에서 여의도 부근 식당에서 많이 썼다고 해요 주로. 근데 그 부인이 이 씨가 쓰는 카드 장면이 CCTV에 지금 다 찍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나올까봐 걱정된다. 이런 언급을 좀 했고 또 부인 이 씨도 보좌 직원하고 이제 전화 통화해서 그 녹음된 게 보좌 직원이 그걸 물어봤나 봐요. 그 카드 쓸 때 밥을 몇 명이랑 먹었느냐, 누구랑 먹었느냐 이걸 갖다 다 적혀 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거 다 가짜다. 뭐 가라라고 이제 본인은 말을 통화 녹취는 그렇게 나와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통화 녹취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통화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 3년 전에. 예. 그러니까 뭐 그 통화가 이루어질 때 걱정했던 CCTV 이런 거는 별도 보관을 안 했으면 다 지워진 상태겠죠. 보통 CCTV가 이제 순서대로 오래된 것부터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이때 CCTV를 걱정한 거는 그 당시에 그렇죠. 막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 통화가 이루어질 그렇지. 당시에는 있었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는 지워졌을 그렇죠.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거는 완전히 뭐 사소한 문제고 정말 구의회 부의장에게 지급된 업무 추진비 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쓴 게 맞다면 예. 여태까지 제기된 의혹을 다 합쳐도 이거 한 건만 못하죠. 파괴력이. 이거는 원내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의원직 문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금 심각한데요. 네. 물론 이게 아직 확실히 그러니까 전화 녹취가 있어갖고 매우
그럴 것으로 신빙성이- 개연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물론. 확인은 또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이제 이건 뭐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안이라서 이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잘 있지도 않고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아마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구의원은 사실 공천권을 해당 지역구의 그렇죠. 의원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22년 8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근데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은 당시 지역구 의원인 김병기 의원의 공천을 받아서 예. 구의원에 당선된 사람이죠. 예. 물론 그게 초선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구의 모르겠어요. 예. 부의장이니까 예, 예. 적어도 뭐 초선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공천 2달 전에 공천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직무 관련성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업무상 횡령이죠. 아니 그러니까 횡령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청래 당대표는 조만간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본다 했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워딩만 갖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말쯤 뭐 원내대표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당 대표 워딩이 뭐 지켜보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랄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예. 거기다가 그 엎친 데 덮친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그 지금 보도는 아니, 덮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뉴스타파에서 추가 보도를 지금 또 하겠다고 했거든요. 요 관련해서 이거는 엎친 데 덮친 정도라고 차원이 표현하기는 다른 네. 상황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 김병기 대표가 그동안에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예. 너무 이제 고압적으로 한다. 뭐 상처에 소금 뿌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최근에는 보좌진들하고 좀 진실공방식으로 갔었거든요. 막 예. 텔레그램 다 오픈하고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지금 계속 차원이 다른 의혹들이 또 쏟아지고 있고 또 지금 더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거는 매우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뭐 수사로 전환이 되거나 일이 더 커진다면은 그때는 뭐 정말 의원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걸로는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뉴스타파에서 나온 이 보도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전까지 나온 거 보도를 봤을 때 사실 그 어떤 갑질 문제나 병원의 패스트트랙 뭐 이런 문제도 물론 매우 잘못된 거지만은 사실 저는 가장 좀 안 좋게 봤던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보좌진들의 어떤 자질 문제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쓰레기들이야 이런 식으로 뭐 그걸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단톡방의 내용. 근데 그건 사실 이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신저 공격 방식인 거죠, 사실은.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 전 그게 사실 가장 안 좋게 보여졌거든요. 저도 일단 그거는 확전을 하는 거잖아요. 확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언론에 계속 제보를 한다고 예. 생각이 드니까 저 사람들이 나눈 대화 중에 이렇게 부적절한 대화도 많아요라고 이제 공개를 그럼 한 그렇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 투구식으로 확전이 되는 양상인데 예.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본인에 그거는 대해서 매우 안 좋게 보이더라고. 문제 제기가 됐으면 예. 본인을 향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든가. 예. 책임을 지든지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나쁜 사람이에요라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거잖아요. 메신저 타격 방식인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게 맞나 싶은 거고 만약에 그 보좌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쳐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별개의 네. 문제인데 제가 봐도 이걸 보좌진들 문제 그 내용으로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문제만 봐도.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퉁치차 비슷하게 이렇게 상계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치 그걸 좀 뒤섞으려고 하는 모습. 거기다가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용한 임명했고 또 함께 했던 보좌진들에 대한 어떤 좀 치부들을 좀 드러내는 방식이다 예.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사실은.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는 며칠 더 기다릴 게 아니고 오늘 뉴스타파 이 보도 관련해서는 맞다 아니다를 본인이 오늘 빨리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지 뉴스타파고 녹취로만 봐서는 저는 사실로 믿어지거든요. 그 전화 녹취를 갖다 누군가 거짓말로 그때 2003년 전에 그걸 가짜로다 그렇게 만들었을 위조하거나 뭐 이럴 이유도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 매우 낮죠. 그럴 가능성.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 이제 통일교 특검법 발의한다고 해요. 내용은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이 가장 지금 중요하잖아요. 헌법재판소,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원래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로 그렇게 거기 이제 이견이 컸었는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둘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말하고 다르게 때가 묻지 않았냐 통일교에. 그 전제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도 약간 그렇게. 네.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무슨 담보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준석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통일교에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네. 그 전부터 가장 세게 로비가 들어간 건데 네. 그때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또 집단으로 입당을 했어.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렇죠. 예. 그때 다 당 대표인데 본인이 지금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검 후보를 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그 애초에 제안했던 뭐 대법원장과 네. 법원행정처장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안 중에 헌재 대신에 변협은 헌재하고 변협이잖아요. 예. 그럼 변협하고 헌재 대신에 법학 교수 협의회 정도 넣어서 예.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제일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헌재는 왜 안 되는 거죠? 아니 만에 하나 이 통일교 특검법으로 기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처벌받을 사람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 그 경우에 이제 위헌법률은 결국에 헌재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법원은 직접적인 심판관이니까 이건 뭐 100% 심판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안 되고. 후보 추천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헌재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위헌재청 심판을 하면은 그 다음에 헌재로 넘어가니 그럴 때 이제 그럼 헌재가 이해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헌재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그 특검 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헌재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제3자적인 입장인 법학 교수 협의회하고 변협 뭐 이 정도 해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변호사는 어떻게? 근데 저는 뭐 개혁신당이 마치 제3자인 척, 뭐 중립인 척, 뭐 본인들은 깨끗한 척 하는 게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고 네. 이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냐면 사실 서로 바라보는 평면이 다른데 네. 이걸 같은 특검법에 담으려고 하니까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달리 말하면 특검의 사안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안을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그럼 제3자로서 대한민국에서 공정성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지금 찾고 있어서 전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사실 특검이라는 게 원래 우리 원칙이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아예 안 하거나 장기간 내지는 수사를 했는데 너무 미진해요. 덮어줘요. 그럼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권력과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특검을 골라가지고 성공한 특검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드루킹 특검이나 뭐 박근혜 최순실 특검 뭐 이런 지금 내란 특검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검을 가야지 전선이 명확하고 특검에 대한 추천도 이견이 없는 건데 이건 지금 수사가 설리겠고 아직 밥으로 치면은 뜸도 안 들인 생쌀 상태에 지금 물만 담가오는 건데 이걸 특검 가져가자고 하니까 서로
당신들 것만 하자, 반대쪽만 하자. 이러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권에서 단일화를 만들면 그건 참 다행인데 전 매우 어렵다고 보고 저는 그냥 국수본에서 일단은 지금 수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성역 없이 하면 전 특검 여론도 잠잠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수사 책임이 있는 거고 민주당에도 어떤 분이 만약에 통일교와 부정한 거를 했다 당연히 수사에 처벌해야죠. 예. 그 나경원 의원 천정문 갔나 안 갔나 대답 못 하잖아요. 불러서 소환 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는 기존의 수사 조직이 오늘 본인들의 갔다고 하긴 했어. 아 오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나진 거를 않았대. 그러니까 어? 저는 갔는데 못 만났어요? 한학재는 안 만났고. 그래요? 뭐 어디 바빴나? 왜 갔어요?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예. 더 저는 기존 수사 조직이 예. 수사를 더 하다 보면 예. 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특검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특검을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아니, 상태고. 그럼요. 네.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개혁신당은 제가 봐도 이준석 그 대표였어. 본인이 대표님 국민의힘 대표였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었으니 이 때가 묻었으니 이건 안 되고 그럼 조국혁 신당이 그냥 추천하면 어때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일교 특검의 주요한 수사 범위는 예.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교집합은 조국혁 신당 딱 하나 남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개혁신당하고 조국혁 신당하고 합의해서 특검 추천하라 했는데 개혁신당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개혁신당도 그 논리에는 아까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관련된 그러니까 좀 더 오래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조국혁 신당하고도 뭐 관련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고 어차피 내일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조국혁 신당은 교집합이니까 그냥 아니, 거기서 저는 특검 후보 추천에서는 적어도 정치권은 다 맞아야 빠지는 게 빼야 맞다고 된다. 생각해요. 그럼 이제 상대가 그러면 변협이나 뭐 네. 몇 군데 없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 법학 교수 협의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특검 후보 추천이 교수 협의회 쪽이 그 들어간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엔 정치권이 다 빠져야 돼요. 옛날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야당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다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어나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이 통일교 특검 이거 국민의힘 착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정당 해산 사유 또 한 가지 추가될 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장난 시계가 여전히 2번씩은 맞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정치 그만둔 거 아니죠 지금? 그만둔 거 아니죠. 어. 지금 국민의힘이 망해야 계속 하고 싶은 본인한테 거지? 예, 기회가 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홍준표 시장은 당시 윤석열 그 후보 만들 때 네. 경쟁자였기 때문에 요 사건에 한해서는 네. 요 사건에 한해서는 본인이 피해자 위치에 현재 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실려 있어. 감정도 실려 있고 좀 신났죠. 네. 신나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고 뭐 국민의힘 니들이 더 죽는다 지금 이런 식의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말만 똑 떼놓고 보면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통일교가 이미 Y라고 하는 윤석열을 찍겠다, 조직적으로 밀겠다라고 이미 결단을 하고 작업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고 예. 민주당 쪽은 일부 이름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뭐 과거 문재인 정권 때라 그러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대선만 놓고 보면은 사실 보험성으로 개인의 일탈로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의 말이 그 메시지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다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게 정당 해산까지도 가는 근데 사유가 사실 당연히 정당 해산 사유는 맞고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해산 사유가 너무 차고도 넘쳐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대못을 관뚜껑을 맞는 못이 돼 버리면은 원어브 국민의힘에서 되면 그러면은 지금 그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깨끗하지 않다는 걸 국민의힘도 알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처음에 부각된 인물이 전재수 전재수 의원이다 예. 보니 예. 국힘이나 개혁신당에서 특검 주장을 한 것이고 예. 처음에는 민주당이 안 특검에 한다고 반대했잖아요. 안 받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막 너희들 찔리니까 이거 특검 반대하는 거지 뭐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를 알아. 기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세게 나가는데 그래 그러면 하자 그러니까 뭐지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딱. 그럼 국민의힘은 특검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본다. 못하는 근데- 거죠. 무서워서 못하죠.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미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내심은
하여튼 어떻게든 좀 늦추거나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은 혁이와 훈이 장동혁 한동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이 화해한 건가? 이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 갖고 한동훈이 고생 많았다면서 공개적으로 칭찬했거든요. 먼저 수그린 거잖아요. 러브콜을 보낸 거죠. 러브콜을 보냈다기보다는 한 번만 봐줘 나 좀 아니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러브콜하고 그건 다른 거야. 살려달라는 약간의 거는 그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지금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인용한 예. 출애굽기 성서를 인용하자면 어. 지금 들이받는 소 돌로 치기 직전이거든요. 윤석열 때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소 입장에서는 돌로 맞아 죽기 예. 직전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아마 장동혁 대표에게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좀 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오히려 스타일만 더 구겼고 오히려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장동혁이 안 받아줘. 그래. 아니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 긋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더 무섭죠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한 건 아니고 하긴 했는데 좀 시큰둥했는데 그러니까 선을 좀 긋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아니, 응답을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아니, 이게 입장에서는. 선을 그은 건가?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답한 게 있어.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그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수고했다, 뭐 네. 잘했다, 뭐 이런 거를 옮긴 거에 대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저 대답을 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대답의 취지는 아니 내가 잘한 거 몰라 누가? 어. 그 당연한 얘기한 건데 뭐 그게 특별할 게 있어? 딱 이렇게 답한 거잖아요.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손을 잡지 않을 큰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 네. 하나는 예. 한동훈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이었어 자기가 임명을 받은 그렇지, 밑에 그렇지. 사람이야. 예. 그때는 친한 게였었잖아. 아, 친한 게였죠. 예. 그리고 뭐 둘이 아삼육이었어. 예. 그래서 껄끄러운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윗사람으로 모셨던 사람이잖아. 근데 다시 아. 손을 잡아서 끌어들이면 예. 관계가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나이는 누가 더 많죠? 나이는 한동훈이 많잖아요. 비슷할 거려. 장동혁 비슷할 거야. 어. 그런데 예. 그리고 두 가지 문제, 두 예.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 장동혁 대표는 어찌 됐건 간에 본인 지지층의 핵심은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그렇죠. 네? 예. 여기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윤 어게인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손잡는 장동혁은 못 봐줘요. 이거는. 그렇지. 어? 예. 아웃. 차라리 이준석은 봐줄 수 있을지언정 예. 한동훈만은 절대 안 돼. 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와 다시 손을 잡고 뭐 잘해보자 이런 모습은 연출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네. 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4살 형님이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4살 장동혁이? 형님이네요. 어. 한동훈 대표. 아, 그래? 그럼 그럼 60년대생이야? 69년생. 아 69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형님이시네. 더 안 되겠네. 첫 번째 이후로 더 안 되겠네. 아니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둘의 사감과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지만은 예. 즉 국민의힘 안에서 어느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가 크냐면 이번에 김문수 전 장관이 러브샷. 가서 보배다 이러면서 러브샷 예. 했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랑 같이 정치해왔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손절을 강력하게 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뭐 김민수라든지 뭐 장예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정치인들은 매일 거의 뭐 일일 일가 하듯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 씹는 게 거의 놀이처럼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당내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그러게. 대표가 갑자기 급변침해가지고 나 한동훈하고 같이 할 거야 하는 순간 그냥 본인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이 제가 하기가. 예상해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너 그렇게 계속 윤 어게인 해갖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 너 선거 어떻게 치를 거야?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예, 많은 예. 국힘의 그렇죠. 중진 의원들도 그거에 대한 답이 한동훈은 안 되고 아. 이준석하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외연 확장은 돼. 요렇게 나올 거예요. 한동훈은 안 되고 이준석 정도는 외연 확장에
도구로 쓸 수 있다. 구간이 명관이네. 그 정도까지는. 원조 양도구역이 더 쓰기모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준석도 지금 숟가락 얹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특검법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장동혁한테 그래서 이제 공동 삭발 뭐 단식 이거 그렇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장동혁은 그럼 이준석하고 이 공동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니 있어요? 그거는 안 받죠. 지금 그거는 이준석 의원이 급해요. 오히려 더. 예.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거든. 예.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선거 연대는 이뤄내야 돼요. 예. 그건 국힘보다 개혁신당이 더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든 지금 뭐 삭발 단식 얘기하는 게 투쟁하는 야당 정치인의 이미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앞으로 이제 닥칠 일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사법적인. 예. 아니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윤호개인 그 색을 갖다 좀 탈색을 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을 그래서 안아야 되는 한동훈은 절대 안 되고 이준석을 그래서 좀 안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제안하는 그 삭발 단식 뭐 이런 것도 할만하지 않나? 아니 그건 너무 나가는 거고 그건 너무 나가죠. 본인이 필요한 거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당하지 필요한 않을 거다. 방법은 아니죠. 단식이나 삭발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처지가 예. 매우 이제 공궁하죠. 그러니까 삭발이나 단식 갖고도 안 되고 아마 본인 머리털을 다 뽑아도 지금 안 될 거예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준석은? 다급하죠. 미는 거 정도로 안 된다. 머리를 뽑아내는 퍼포먼스를 해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한 워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과 김문수 러브샷을 놓고 예. 어떤 평가를 했냐. 충격적이다. 어.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부정선거론장까지 품느냐 그렇지. 이런 식의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 뭐 장동혁 근데 본인은 지금 김문수보다 훨씬 더 심한 예. 당권 쿠데타 세력까지 지금 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뭐 충격에 충격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머리 뽑는 것까지 얘기를 한 게 뭘 해도 지금 안 되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건데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더 본인만 지금 늪에 빠지는 그런 형국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아니, 한동훈 대표 그렇게 비판한 게 엊그제인데 본인이 더 센, 더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와 손을 잡는다? 그거 쉽지 않을걸요. 사실은 쉽지 않죠. 장동혁, 김문수 두 인물을 비교하면 김문수 전 지사가 순한 그렇지. 맛이지. 순한 맛이지. 훨씬 낫죠, 훨씬. 자 그러면 내가 이 질문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네. 이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동혁하고 그 이준석이 같이 뭐 공동으로 뭐 이렇게 삭발 단식하고 그럴 가능성 없다고 하셨지만은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국회 앞에서 같이 다 머리 깎고 단식하고 텐트 안에서 하고 그런다면은 한동훈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둘이 하면은 지금 이준석, 한동훈 그 장동혁 이렇게 셋이 연대할 수도 있다. 보수가 같이 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동석 전제가- 연대는 말이 안 있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딴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어마어마하게 견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3인의 연대는 성사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셋이 이렇게 삭발하고 이렇게 그 단식하는 맛. 아니 그것도 또 안 돼. 다른 이유에서 다른 두 사람은 차라리 단식을 삭발하더라도 단식을 선택. 한 사람은 삭발 못하는 거 알면서 난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투쟁의 방식 중에 단식을 더 선호할 수 있겠다. 단식 자체를. 예, 그게 낫죠. 근데 아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삼국 통일을 우리가 말하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럼 그중에 한 나라만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동석이라는 얘기는 나라를 3명이 통일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한 나라만 통일하는 거거든요. 신라가 통일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조도 삼국지에서 조조가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장동석이라는 거는 셋이서 통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이 들려가지고 그냥 언론에서 조어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석 요거 지어내기 좋아서 아마 한 꼭지로 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사람이 같이 삭발 단식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 나오지 않는다. 그런 장면은 그리고 연출이 안 삭발은 될 더더욱 겁니다. 불가능. 삭발은 안 됩니다. 예. 날씨가 추워서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나 그 이준석 말이 어쨌든 신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한테 감정이 항상 실려 있으니까.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런데 내 이준석 어쨌든 지금 보면은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계속 뭔가 계속 내놓잖아요. 노력 많이 하죠. 예.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이 정치적인 미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젓가락 발언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고. 이게 평생을 따라다닐 텐데 정치적인 어떤 그 계기가 있을 때 그 허들을 넘을 수가 있겠나 이것 때문에 넘을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정치 해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정치야 상황이 또 급변하면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예. 결국엔 오래 정치권에 남아서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일단 그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정치를 하는지 그거를 계속 이게 엇나가기 쉽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늘 고쳐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또 비난을 하면서 떠나갔잖아요. 예. 사람이 안 남아나는데 어떻게 예. 정치를 해요? 저는 좀 시적으로 비유를 해주고 싶었는데 약간 그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제 노을처럼 지면서 이제 밤이 오잖아요. 저는 그냥 석양 노을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지는 해 지는 해. 마지막이잖아요. 지는 해. 근데 뭐 석양 노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잔잔하게 유지는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해가 중천에 뜨는 건 이미 시점이 많이 전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가진 한계가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지만 그 리더십의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팬클럽 정당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펜코. 그러니까 팬코가 됐든 아니면 그 개혁신당이라는 그룹도 예. 당 대표를 매번 선출해 보시죠. 매번 이준석 대표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그냥 민주적 외피를 쓰고 당 대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팬클럽 정당이 가지는 그 한계 아니냐. 그걸 저는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하고 손잡거나 뭐 다른 루트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장동혁은 또 장동혁 생각이 있는 건데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혐의가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를 했거든요. 이러면 당선 허위 사실 공표했으면 당선 무효 일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돈을 그럼 선거 보정부 400억 그 토해내야 되는 건데 그게 크죠 400억. 허위 사실 공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도이치사시에서 10원 한 장 손해 안 봤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신한증권 이제 거래 내역서 예. 그 공개한 것도 저는 그거 다 조작해서 내보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선거 사무실 신사동 그 사무실도 불법 지금 사무실. 예. 불법 사무실도 있고 어떤 게 허위 사실 공표가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지금 속보는 일단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예, 그거는 명백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전체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이제 돈이 날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사 다 팔아야 되겠죠.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400억. 국민의힘이 400억 정도는 그 가진 부동산이나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낼 수는 있겠지만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럼 휘청하죠 당연히. 털털 다 털리는 게 되니까. 근데 이번에 뭐 당원들 뭐 20만 명 늘어나서 뭐 100만 명 됐다고 하니까 당비 잘 걷어가지고. 근데 그 당원은 지방선거 끝나면 확 줄어들 당원이에요. 아, 지방선거 앞두고 저 네. 구의원, 시의원 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네. 경선 대비용으로 자기 막 써달라 그래서 모은 당원들이기 때문에 돈이 큽니다. 돈이.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쿠팡입니다. 자, 김영남 의원이 책을 하나 뭐 갑자기 지금 올리셨어. 정치가 던지는 위험. 예. 보니까는 옴김이 김용남이네. 이거 번역을 갑자기 이거 번역을 이거 뭐 책 선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왜 아니 이거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이 책은. 근데 왜 올렸어 이 책을? 아니 근데 김범석 의장이 지금 이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게 이 예. 책을 안 읽어봤어 확실히. 이 책을 읽어봤으면 그렇게 대응을 안 해요. 이게 제목이 한국말 제목은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고 원 제목은 폴리티컬 리스크인데 이게 정치 관련된 서적이 아니고 경영 관련한 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 저자는 옛날에 미국 국무부 장관 지냈던 콘돌리사 라이스네. 네, 스탠퍼드대 교수가 쓴 건데 공저로 이게 어느 기업이든 사고가 터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거는 사실 기업 측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저 카리브해 쪽에 IT가 있잖아요. IT 공화국, IT 섬. 그렇죠. 예. 거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그랬었지. 예, 예. 사람이 많이 죽고 뭐 예. 다 폐허가 되고 난리가 났어. 근데 IT 섬 한쪽에 큰 항구가 있는데 여기에 크루즈 선박이 정기적으로 정박하는 항이에요. 여기가. 예. 근데 문제는 한쪽에서는 섬 이쪽은 도시 지역은 완전히 지진으로 폐허가 됐는데 이 한쪽 모래사장 쪽에는 크루즈 선박이 정박하면서 거기서 휴양객들이 내려서 이제 해수욕을 즐기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야. 그 난리가 났지.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진 나서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한쪽에서는 휴양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크루즈 선박에 예약했던 손님들도 막 해약을 하고 왜냐하면 그 크루즈를 탄다는 것 자체가 죄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루즈선의 그 리스크가 스스로 생겼죠. 자초했다. 예. 그걸 말하려고 아니, 하는 거구나. 그건 너무 길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크루즈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네. 근데 지진이 일어난 거는 이 크루즈 회사 잘못은 할수 없는 거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다음 크루즈가 그 IT에 정박을 할 때 예. 구호품을 잔뜩 싣고 갑니다. 아, 그게 식량하고 의약품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많은 부상자들이나 집이 허물어진 난민들한테 식량을 지급하고 의약품을 줘요. 아. 그래서 오히려 IT 사람들에게는 이 크루즈 선박이 휴양 오는 사람들이 탄 배가 아니고 우리를 도와줄 구호품을 실은 천사들이 그거구나. 오는 배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쿠팡이 그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완벽하게 거꾸로 그러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쿠팡은. 잠깐 쿠팡 얘기 전하기 전에 잠깐 그 속보가 민주당에서 그 통일교특권법안 아까 김용남 의원 말한 대로 됐네요. 예.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 이거 내가 그렇게 처음으로 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게. 사실은 어, 누가 방송을 본 모양이네요. 실시간으로. 그러게. 이 얘기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김영남 의원한테. 그쪽하고 뭐 그럼 지금 민주당 그 특검 추천위원회하고 뭐 좀 이렇게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어젠가 오늘 아침부터 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인사이트가 있다고 제가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네요 지금 한 명씩. 자 쿠팡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쿠팡이라니까 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 자체 조사 결을 했나 봐요. 이 결과를 갑자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저 자체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했어요? 어제 사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외교부하고 국정원까지 포함돼서 회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왜 외교부하고 국정원까지 들어갔느냐? 문제를 그렇게 키웠어 쿠팡에서 이거를 마치 한미 간의 통상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키우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 회의 개시되기 20분 전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엿먹을 하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를 약 올리고 있어요 지금. 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에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쿠팡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하면서 그 노트북하고 PC가 그 범인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범인이 노트북하고 PC에다가 3,300만 개 고객 정보 중에서 3,000개만 그러니까 그 저장을 해놨다는 거야. 3,300만 개는 놔두고 나 이것도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쿠팡에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PC는 놔두고 노트북은 맥북이라고 해요. 맥북은 부셔갖고서는 하천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도 나왔더라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쿠팡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쿠팡과 거의 전 국민의 대립 전선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뭐 국민들도 뭐 탈팡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다 이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안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게 되고 예. 있는데 어제도 뭐 자체 조사 결과를 낸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그 끓는 불에 기름만 더 지금 쿠팡은 더 붓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국민들을 진짜 우습게 봤으면 어제 같은 그런 조사 결과를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수긍도 어려운 그런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쿠팡 관련돼서 이제 청문회도 국회에서 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임위가 또 모여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정말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지경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도 아마 국민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지 지금 않을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받을 대상인 쿠팡이 그 범인을 갖다가 중국에서 아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 조사를 받고 뭐 자백서를 받고 했다는 건데 둘이 서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 그거 안 맞췄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거를 대책회의 직전에 쿠팡에서 발표를 해갖고 예. 마치 모양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 해결하고 밝혔는데 예. 대책회의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 모양새를 만들어놨어 지금 쿠팡에서. 예. 약 올리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과기부나 정부에서 지금 그 본때를 보이겠다. 이 쿠팡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지금 하겠다. 뭐 어제 대책회의도 그래서 한 거고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쿠팡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쿠팡이 그래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쿠팡에서 그 유출자 그 범인의 자백을 받은 게 조사를 한 게 정부가 지시해서 한 거다. 이렇게 오늘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주장을. 그게 정부가 이걸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중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뭐 과기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기서 따로 쿠팡에다가 야 경찰 조사하는 걸 조사하는 거고 니들이 좀 알아서 좀 조사 좀 해봐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을 리가 있나요? 만약에 정부 측이나 누가 했다면 예. 쿠팡에게 그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죠. 야, 기밀을 빼간 중국인의 소재를 찾는데 좀 너희들이 도와줘. 그렇지. 그거는 뭐 쿠팡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니들이 길잡이가 돼서 우리가 가서 뭐 확인을 해볼게. 예. 뭐 이 정도 얘기는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 너희들이 알아서 그놈 잡아갖고 자백을 받아내고 니들이 저 증거 회수해갖고 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 좀 수사하는 걸 이상한데? 지금 뻔히 다 아는데 정부에서 누군가 경찰 조사를 빼놓고 야 니들이 제일 잘하니까 니들이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나서 알아봐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모르겠는데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정부도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 부처가 지금 쿠팡 사태를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 관련된 TF도 과기 부총리가 지금 하는 걸로 격상을 시키고 시켰어. 있는데 예. 근데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 아니 만약에 그렇게 뭐 쿠팡하고 해가지고 뭐 자체조사식으로 유도해서 한다고 해서 뭐 덮고 넘어가자 그럴 사안도 아니거니와 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쿠팡 문제 끝까지 지금 해결하겠다라는 이 국민적 예. 여론을 받아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거는 연결 지점이 없는데 예. 연결시키는 거 아닌가 아니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전에 크게 문제를 악화시킨 게 이게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단에서 벌어진 정보 유출 사건인데 이게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미국 공무원이나 언론을 동원해서 이거를 마치 한미 간의 통상 문제화되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게 작업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우습게 알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김범석 정부뿐만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그러니까요. 우습게 보고 우롱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가 우리나라 한번 국민의 써보겠다는 대부분이니까 거야. 네.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고 뭐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만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장사의 매출을 대부분 올려주는 소비자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예. 아니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해? 두 분은 쿠팡 쓰세요 안 쓰세요? 솔직히 쓰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전에 썼죠. 전에. 쿠팡을 나도 안 써요. 요즘. 지금은 안 쓰죠. 쿠팡을 어. 제 쓰시네. 신용카드와 연동은 돼 있는데 네. 저는 쿠팡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집에서 쓰는구나.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쿠팡이 호미로 막을 걸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래로도 못 막게 자꾸 이 책에 나오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국민들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싸움을 걸어오면 받아줘야지.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쓰는 거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전달은 할게요. 아니 근데 꼭 웃긴 전달해 게 주시고 기업이 네. 소비자랑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웃긴 놈들이 되는 거죠. 지금 납작 엎드려 싹싹 빌어도 지금 빌어도 될까 말까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예. 그 문제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그냥 사직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지. 예. 거기부터 문제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 사실은 아니 국내 기업 같으면 사건이 터지면 대표이사가 꾸벅 사과를 하고 야 근데 너 소위 월급 받는 사장이잖아. 너 말고 회장이 해야지. 이 여론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회장이 나와서 예. 꾸벅 절하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요번 그 정보 유출로 어쨌든 심적 피해를 많이 입은 국민들 특히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할 거냐 뭐 그게 쿠폰 형태가 됐던 뭐 아니면 어떤 사회적 공헌 부분이 됐던 예. 이런 걸 발표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는 그만둬 버리고 나 몰라 나 머리 아파서 안 할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말 모른다는 대표이사 대행이 와서 국회에 와서 장모님밖에 난 몰라요 한국말. I'm happy to be here. 그러니까 여기 와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를 더 키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 언론 동원해서 로비하고 예. 야, 난 도대체 이런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쿠팡이 어제 자체 조사 결과 발표한 것 중에서 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3천여 명 고객 정보만 범인이 빼갔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 PC를 아마 포렌식을 했나 봐. 그래서 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포렌식 센터에 그걸 맡겼대요. 그 드라이브 PC를. 범인이 그런데 이게 알려진 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쿠팡 본사하고 그 다수의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냈잖아요. 네. 이거 다 빼갔으니까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 언론에 알리겠다. 이거는 자기 몸값 올리려고 지금 이런 메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 몸값을 올리려고 범인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정도인데 3,300만 명 정보를 갖다가 다 있는 걸 놔두고 그 중에서 3,000명 것만 빼가서 저장을 했다. 이게 이 범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겠냐 이거지. 이게 돈 때문에 이거 빼갔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봐. 거짓말이죠. 이게 딱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3,300만 명 그냥 다 이건 아마 그러니까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쿠팡이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믿으라는 거냐는 거지. 어떤 범인이 그러려면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도 하지 않았죠. 않죠, 애초에. 3,300명 이 큰 돈이 되는 정말 이거 큰 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걸 갖다가 300만 놔두고 명 거를 빼갔는데. 다 빼갈 수 있었는데 그거 놔두고 안 빼가고 3,000명 거만 딱 빼가서 저장을 해놨다.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불에다가 기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잖아요. 뭐 네. 그동안에는 그래도 쿠팡이 독점 형태까지 오기까지는 별로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됐던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그냥 한 번에 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 네. 골마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독점의 문제 또 지금 뭐 노동 시장 여러 가지 그 노동 형태의 문제 또 탈세 문제 개인 정보 문제 또 대관의 부정부패 문제까지 네. 진짜 한 번에 다 터지면서 이게 거의 그냥 수습 불가능의 상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시스템도 없었던 지금 기업 같고 완전히 이게 지금 앞으로도 쿠팡은 이게 수습이 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지금 스스로 더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지금 30일, 31일 청문회 한다는 거잖아요. 합동 여러 가지 상임위가 네, 같이. 연합으로. 그때도 김범석 의장이 얼굴을 안 비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지금 하는 거로만 봐도 지금 수습의 단계는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너무 커졌어요. 네, 네. 네, 수습 불가능입니다. 지금. 지금 이 쿠팡 그 정보 유출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문제도 아까 노동 문제도 네, 잠깐 얘기하셨지만 오늘 그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 문제 일용직 배달 가장 그 약자인 일용직 그 배달 기사들 퇴직금 떼먹으려고 그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조사했었잖아. 이게 그 그러다 어미준 부천지 어미준하고 네. 김동희 차장검사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김동희 전 차장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그게 적시가 돼 있다는 거야. 대검이 보안 수사 지시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쿠팡의 변호인인 김앤장 변호사한테 이걸 전달을 했다. 그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그 김동희 그 차장검사가 누구야 김앤장 쿠팡 변호인 거기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래요. 그리고 같은 대치동에 같이 살아서 그때 쿠팡 변호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문진석 그 부장검사가 그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로 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검 정보를 갖다가 보안 수사 지시 그 정보를 변호인한테 줬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주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수사 기밀을 갖다가 그것도 수사 담당 대상인- 변호인한테 넘겨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시간은 없지만 요것도 하나 내가 좀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SBS에서 보도한 건데 그 부천지청에서 그러니까 쿠팡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했잖아요. 예. 그 사유가 나왔어. 사유가 나왔는데 판단한 사유가 일용직 퇴직금은 소비자들 배송료로 인상된다. 그리고 이 선심성 퇴직금 이게 비슷한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규직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래서 이거는 무혐의 불기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대검에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게 그러니까 노동 퇴직금 떼먹었느냐 안 떼먹었냐 이거 수사하라는 건데 저게 그 사유로다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저거는 대단히 비법률적인 내용이죠. 아니, 본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저거는. 그거는 퇴직금 떼먹은 거 지금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거 지금 수사하라고 그랬더니만은 이게 무슨 다른 산업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들 배송료 인상으로 이어지니까 이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건 기소하면 안 된다. 그건 전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한 건데 검찰이 그런 걸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죠. 법률적으로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야지. 그게 될 게 없으니까 이거로다가 이걸 갖다 대면서 이래서 무혐의 불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위원이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만큼 희한한 논리를 갖다가 지금 붙여서 네. 결국 쿠팡 봐주기 논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무슨 정치인들 언어 같아요. 뭐 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 무슨 법률가들이 특히나 검찰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데. 아니야. 이거는 정치인들 용어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제 대기업에서 에이, 거액의 그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받는 교수님들이 대기업 옹호할 때 언론 사설에 쓰고 언론 그 칼럼에 쓰고 그러는 논조지 이건.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봐주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봐주려고. 두 분께 뭐 이 얘기를 꼭 굳이 시간이 지금 오바됐는데도 하는 얘기는 이런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남겨줘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굳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와 또 사람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결국 그거는- 아니 근로자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있으면 법에 따라서 주게 돼 있는 거고 그렇지. 맞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그래도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잘 논의를 그거는 해야죠. 이제 1년 시작하면 1시간짜리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끝내고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